K-디펜스, 미이란, 전쟁 앤드 한국 방산 위력, 일부 하메이니, 조카와 권력 교체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지다. 핵심 키워드 이란 권력 교체, 하메이니, 조카, 전쟁 트리거, 이란, 테헤란 시위대 핵시설 공중사진,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 그의 나이 85세로 미국 공격으로 사망. 이미 후계 구도가 시작됐습니다.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 56세 최고 지도자 선출했으나 트럼프는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의 조카 여성 파리데 모라드안이 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란의 신정체제를 비판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3년 옥살이를 했다. 또 다른 인물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름. 하지만 이 인물이 이란의 권력을 잡는 순간 중동의 지형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이 권력 교체의 내막을 파헤칩니다. 누가 다음 이란을 지배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왜 한국의 방산 산업과 직결되는가? 하메이니, 아들, 조카 권력 세습의 내막. 이란의 권력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란은 대통령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최고 권력은 최고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군통 수권, 핵 개발 승인권, 외교 방향 결정권 모두 최고 지도자의 손에 있습니다. 현재 죽은 85세 하메이니가 그 자리입니다. 2024년부터 이란 내부에서 후계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메이니의 아들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실제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인물은 하메이니의 측근 중 한 명인 강경파 인사입니다. 군사 조직과 깊이 연결된 이 인물은 핵개발 가속화와 미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온건파가 집권하면 협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파가 집권하면 이란은 핵무기 완성을 향해 직진합니다. 그 순간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군사행동이냐 아니면 핵 이란을 인정하느냐. 파트 2 강경 vs 온건 이란 권력 투쟁. 2021년 에브라힘 라이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세계는 이란의 강경화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라이시가 헬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공백이 이란 내부의 권력 투쟁을 다시 촉발시켰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더 강경한 인물을 원합니다. 반면 경제 위기로 지친 이란 민중은 변화를 원합니다. 바로 이 갈등의 틈새에서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를 등에 업고 핵강경 노선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담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 이 인물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는 순간 중동의 시계는 전쟁을 향해 빠르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파트 3 조카 집권 시나리오와 전쟁 가능성.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봅시다. 강경파 집권 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90%까지 높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4차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군사행동을 준비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방아쇠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중동 동맹국들의 방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UAE에 납품한 천궁2, 사우디에 계약한 천궁2, 이들이 실전에서 가동되는 순간입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가치가 증명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분석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 역량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비정규전 네트워크를 보유.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이라크 민병대가 모두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2부 UAE 수송기 긴급 출동 천궁2 있는 대로 사가다. 핵심 키워드 UAE 긴급 구매, 수송기, 천궁2 전량. 영상 컷 UAE 군용 수송기 푸티지, 천궁2 발사대 이미지. 2025년 초 UAE 군용 수송기가 한국 공군기지 인근 물류센터에 착륙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천궁2를 최대한 많이 싣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현실이 된 순간 UAE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무기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96%를 막아준 그 무기.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전쟁의 공포가 만든 사상 최대의 긴급 방산 딜입니다. 그리고
이 딜이 한국 방산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파트 1 96% 요격률 이후 UAE의 결단. 2026년 이란의 공격이 있던 날 밤 UAE 국방부 장관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천궁2가 96%를 막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UAE는 원래 패트리어트 체계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천궁2의 압도적 성능을 목격한 순간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 패트리어트를 추가 주문하면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미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었습니다. LIG넥스1의 공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생산 라인, 이들이 쉬지 않고 만들어 온 재고가 있었습니다. UAE는 그 재고를 통째로 원했습니다. 파트 2 수송기 긴급 출동 얼마나 샀나? 정확한 수량은 기밀입니다. 그러나 방산업계에서 흘러나온 정보들을 종합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UAE는 천궁2 발사대 수십 기와 요격 미사일, 수백 발 레이더 시스템 여러 세트를 긴급 구매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조원 규모입니다. 수송기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선박으로 운반하면 최소 3주이고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미사일을 선박에 가할 수 있다. 항공 수송이면 24시간. 전쟁 위협이 현실인 상황에서 UAE는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C-17 수송기 여러 대가 순차적으로 한국과 UAE를 오갔습니다. 방산 역사상 유례없는 긴급 공수였습니다. 이 거래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UAE는 자국 방어 능력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중동의 민감한 정치 상황에서 이목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역사적인 거래였습니다. 파트 3이 딜이 방산 역사를 바꾼 이유. 이 거래의 의미는 돈을 넘어섭니다. 첫째, 한국 방산이 처음으로 실전 검증 후 즉각 대규모 재주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방산에서 이것은 최고의 증명입니다. 둘째, 납기 경쟁력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이 속도로 납품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신뢰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UAE가 선택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이 딜 이후 중동 전역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모두 천궁2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10조 계약은 이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UAE의 긴급 구매가 도미노의 첫 번째 패였습니다. UAE 수송기 출동 장면은 CG 또는 군용 수송기 푸티지로 대체, 실제 거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방산업계 추정 자막 필수. 3부 전쟁 첫날 미국의 공격과 이란의 반격 완전 시나리오. 핵심 키워드 개전 시나리오. 미군 전략, 이란 반격. 영상 컷 페르시아만 항모 푸티지, 이란 핵시설 위성사진. 전쟁은 한 번의 결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년간 쌓인 긴장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터집니다. 이란이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는 날, 미국 대통령은 결단의 방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공격하느냐, 참느냐? 역사상 가장 무거운 선택. 오늘 우리는 그 선택 이후를 시뮬레이션합니다. 파트 1 미국의 첫 공격. 미국의 첫 번째 타격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이란의 핵시설, 방공망, 그리고 혁명수비대 지휘부, 포르도 핵시설,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아라크 중수로. 이 세 곳에 비스텔스 폭격기가 벙커버스터를 투하합니다. 동시에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수백 발이 방공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설을 타격합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1006시간 안에 이란의 반격 능력을 최대한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도 이 시나리오를 수십 년간 준비해왔습니다. 핵시설은 지하 깊숙이 분산 배치됐고 지휘부는 여러 곳에 복수로 구성됐습니다. 파트 2 이란의 반격 3,000발의 탄도미사일. 미국의 첫 타격 이후 이란은 즉각 반격합니다. 준비된 각본대로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추정 3,000발 이상.
동시에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이라크 민병대가 함께 공격에 나섭니다. 이것이 이란의 전략입니다. 내가 죽어도 적도 함께 죽게 만드는 것. 포화 공격.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 UAE 아부다비 경제 인프라, 이스라엘 전역, 페르시아만의 미 5함대. 이란의 미사일이 모두 발사되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천궁2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2026년 3월 현재 중동의 전운 속에서 천궁2 M3은 단순한 방어 무기를 넘어 게임 체인저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요격률 96%는 최근 UAE 실전에서 증명된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1. UAE 실전 사례 전설이 된 96%. 실전 대비 최근 이란의 대규모 드론 및 탄도미사일 공습 당시 UAE에 배치된 천궁2 2개 포대가 즉각 가동되었습니다. 기록적인 성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약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어 그중 96%가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정상급인 미국의 패트리어 PAC-3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평가받습니다. 긴급 추가 요청 실전 성능에 경도된 UAE 정부는 기존 계약된 10개 포대의 납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한국군이 사용 중인 물량까지 비공식적으로 타진할 정도로 절박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선택. 사우디의 결단. 사우디 역시 24년 약 4조 2,500억 원 UAE, 4조 2,500억 이라크와 3조 8,500억 세 나라 토탈 12조 3,500억 규모의 천궁2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실전 배치를 했고 이란전에 대항 나머지 부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에 시달려온 사우디에게 천궁2의 가성비와 고성능은 필수적인 생존 자산입니다. 중동 방공망의 핵심 이라크 또한 최근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이제 중동의 주요 친서방 국가들은 미국산 사드 THAAD와 패트리엇으로 상층을 막고 천궁2로 중하층을 철벽 방어하는 다층 방공 체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3. 천궁2가 압도적인 이유. 파트 3 전쟁 첫 48시간 피해 시나리오. 군사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을 종합한 추정 피해 규모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시나리오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군 측 예상 사망자는 초기 48시간 기준 500명에서 2000명. 이란 측은 핵시설 및 군사 타격으로 초기 5000명 이상 사망 추정. 민간인 피해는 이란 측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경제 피해는 양측 합산 수십조 달러. 그러나 가장 큰 피해는 에너지 시장입니다. 이것은 4부에서 다룹니다. 중요 3부는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 모든 수치의 전문가 추정 시나리오, 4부 유가 폭등 마이너스 배럴당 200달러 시나리오와 세계 경제 충격, 핵심 키워드 유가 폭등,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전쟁,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좁은 해협, 호르무즈 해협, 폭 33km. 이란이 이 해협을 닫는 순간 세계 경제는 멈춥니다. 이것이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핵보다 더 직접적인 경제 무기. 파트 1.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를 위해 두 가지 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뢰 부설. 해협 바닥에 수천 개의 기뢰를 깔면 유조선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둘째, 대함 미사일 위협. 이란이 보유한 대함 미사일 수백 발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직접 겨냥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쾌속정 수백 척도 위협이 됩니다. 미국 해군은 이 봉쇄를 막을 능력이 있습니다. 기뢰 제거 작업과 해군력으로 결국 해협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유가는 폭등합니다. 파트 2 배럴당 200달러 세계 경제 충격파. 역사적 사례를 봅시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유가는 4배 상승했다. 1990년 걸프전 때 50% 올랐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배럴당 1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이란 전쟁?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배럴당 60달러, 150달러에서 200달러를 예측합니다. 배럴당 200달러가 되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항공권 2배, 물류비 폭등, 플라스틱 원료 가격 급등, 비료값 상승으로 식량 가격 연쇄 폭등. IMF는 이 시나리오에서 세계 GDP가 최대 3%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입니다. 파트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원유 100%를 수입합니다. 그것도 중동 의존도가 70%를 넘습니다. 유가 200달러는 한국 경제의 직격탄입니다. 무역 적자 급증, 원화 약세, 인플레이션 재정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 위기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천궁2, K9, 탄약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데이터 유가 시나리오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분석 보고서 기반. 오부 사망자와 피해 규모 냉정한 숫자로 보는 미이란 전쟁. 핵심 키워드 전쟁 피해, 사망자 추정, 경제 손실.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도와 화살표를 그립니다. 전략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가? 얼마나 많은 것이 파괴되는가? 오늘은 그 냉정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파트 1 군사 전문가 피해 추정 시나리오. 미국 싱크탱크와 군사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을 종합한 추정치입니다. 모든 수치는 추정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 30일 기준입니다. 미군 전사자 1000명에서 3000명 추정. 이라크 전쟁 10년 전사자가 4486명이었다. 미이란 전쟁 초기 한개월에 그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란군 사망자 1만 명에서 5만 명 추정. 미국의 압도적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이 이란 군사시설을 집중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측 피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헤즈볼라의 동시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민간인 사상자가 추정됩니다. 아이언돔과 에로우 시스템이 방어하지만 포화 공격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파트 2 민간인 피해와 난민 발생.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항상 민간인입니다. 이란 민간인 피해는 전쟁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기 정밀 타격에 그치면 수천 명 수준이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난민이 발생하면 인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터키로 수백만 명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또 한 번 난민 위기를 맞게 됩니다. 파트 3 경제적 피해 수치로 보는 파괴력. 경제 피해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이란 GDP 손실 전쟁 1년 기준 30에서 50% 감소 추정. 현재 이란 GDP가 약 4천억 달러이므로 1200억에서 2000억 달러의 경제 파괴가 예상됩니다. 중동 전체 경제 손실 유가 폭등과 인프라 파괴로 1조 달러 이상 추정. 세계 경제 파급 효과 IMF 추정 세계 GDP 2에서 3% 감소. 약 2조에서 3조 달러의 글로벌 경제 손실. 그러나 이 파괴 속에서도 수혜를 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방산, 에너지, 식량 수출국.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 혼란 속에서 역사상 가장 큰 성장 기회를 맞게 됩니다. 면책 5부의 모든 수치는 공개된 연구 자료와 전문가 추정을 종합한 시나리오입니다. 6부 천궁2 실전 위력, 완전 해부 96% 요격의 비밀. 핵심 키워드 천궁2 기술, 카나드핀, 요격 메커니즘, 96%. 이 숫자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그 기술의 핵심을 완전히 해부합니다. 방산 전문가도 모르는 천궁2의 비밀. 파트 1 카나드핀 기술. 일반적인 미사일은 후미에 날개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미사일이 먼저 회전해야 한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0.1초가 목표물을 놓치게 만듭니다. 천궁2는 다릅니다. 앞부분에 4개의 작은 핀이 있습니다. 카나드 핀. 이 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미사일의 방향을 즉각 제어합니다. 마치 뱀의 머리처럼. 목표물이 어느 방향으로 달아나도 따라가죠.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LIGNX1은 15년이 걸렸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수백 번의 실험 발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한국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세계 최고의 요격 미사일이 됐습니다. 파트 2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64개 동시 추적. 천궁2의 레이더는 단순히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64개의 표적을 추적하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요격 미사일을 할당합니다. 이것이 드론 때 공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란의 포화 공격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능력입니다. 탐지 범위는 100km 이상, 반응 시간은 수초, 이 속도가 96%를 정밀 타격을 만들었습니다. 파트 3 패트리어트와의 비교. 패트리어트 PAC-3와 직접 비교해 봅시다. 탐지 범위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동시 교전 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패트리어트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표적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천궁2의 64개 동시 추적은 이 한계를 압도합니다. 가격은 천궁2가 30에서 40% 저렴합니다. 납기는 한국이 2배 이상 빠릅니다. 실전 요격률은 UAE와 사우디에서 천궁2가 96%, 패트리어트가 90%로 천궁2가 약 6% 앞섰습니다. 세 가지 모두에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카나드 핀 작동 원리는 3D 시각화. 7부 사우디 10조 계약 마이너스 빈살만의 전략적 선택과 중동 방산 지도 재편. 핵심 키워드 사우디 계약, 빈살만 전략, 중동 방산. 10조 원. 무기 한 종류를 나라 하나에 파는 금액으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이 만들어낼 후속 효과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파트 1 빈살만이 한국을 선택한 세 가지. 첫째, 실전 검증. UAE의 96% 요격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우디도 같은 이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검증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자율성. 미국산 무기는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허가 없이 특정 국가를 공격하거나 특정 용도에 사용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한국의 천궁2는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주권적 결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성. 같은 성능에 30에서 40% 저렴합니다. 사우디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방산했습니다. 비용 절감이 곧 국부 보존입니다. 파트 2 계약의 구조. 이 계약이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천궁2 포대 납품, 탄약 지속 공급 계약, 운용 인력 교육 프로그램, 현지 유지보수 센터 구축, 업그레이드 권리 포함. 이것이 패키지입니다. 무기를 팔면서 15년에서 20년간의 수익 구조를 함께 만든 것입니다. 10조 계약이 30조, 40조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방산 선진국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방식을 완전히 습득했다. 파트 3 중동 방산 도미노. 사우디 계약 이후 중동 전역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카타르는 이미 협상 중입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이집트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라크는 내부 검토 단계입니다. 이 모든 나라가 천궁2를 도입하면 중동 전역이 한국산 미사일 방어망으로 덮이게 됩니다. 시장 규모로 환산하면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산뿐 아니라 한국의 외교력을 중동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8부 한국 방산 세계 3위 로드맵 마이너스 2030년 지도를 바꾼다. 핵심 키워드 방산 3위 로드맵 KF21 잠수함. 세계 방산 수출 3위. 이것이 한국의 2030년 목표입니다. 현재 7위. 불가능해 보입니까? 2010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연간 1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약 150억 달러, 15배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파트 1 현재 순위와 2030년 목표. 2023년 기준 세계 방산 수출 순위를 다시 봅시다. 1위 미국 42%, 2위 프랑스 11%, 3위 러시아 11%, 4위 중국 5.8%, 5위 독일. 25년 한국은 4위권 회복 후 현재 7위권. 2030년에 이 순위가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러시아의 몰락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프랑스는 납기가 느립니다. 중국은 서방 동맹국에 팔 수 없습니다. 남은 경쟁자는 독일과 이탈리아. 한국이 이들을 앞지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 예측하며 2위권도 가능합니다. 파트 2 KF-21 보라매와 잠수함. KF-21 보라매 4.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나라는 전 세계 6개국뿐입니다. 2026년 양산이 시작되면 수출 시장이 열립니다. FA-50으로 신뢰를 확보한 동남아와 중동이 첫 번째 타깃입니다. KF-21 수출이 본격화되면 단일 계약으로 수십조 원이 가능합니다. KSS-3 잠수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구형 잠수함 12척 교체를 논의 중입니다. 한국이 선택받으면 50조 원 이상의 계약이 됩니다. 파트 3 러시아의 몰락과 한국의 기회.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알제리에 대규모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들 나라는 러시아 무기의 실전 성능에 실망했고 서방 국가들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부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정치적 조건이 많습니다. 중국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적당한 가격, 빠른 납기, 정치적 조건 없음. 이것이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 구부 투자 전략, 완전판 방산, 슈퍼사이클 10년 엔드 핵심 종목, 완전 분석. 면책 고지. 이 영상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산 슈퍼사이클. 이것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구조적 장기 성장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간 세계는 무기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나토 탄약은 바닥났고 전차는 노후화됐고 방공망은 구멍이 났습니다. 이것을 채우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 10년의 수혜자가 한국방산입니다. 파트 1 핵심 종목 7선. 7개 종목을 분석합니다. 모든 분석은 참고 자료입니다. 첫째, LIGNX1. 천궁2 핵심 개발사. 카나드핀 기술 독점 보유. 사우디 UAE 계약 최대 수혜. 미사일 사업부의 매출 성장이 중장기 주가 드라이버. 둘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천궁 체계 총괄. K9 자주포 세계 1위.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다중 계약 진행. 항공엔진 사업부의 성장도 주목할 포인트. 셋째, 한국항공우주 KAI. KF-21 제조사. FA-50 수출 성공으로 브랜드 검증. 2026년 KF-21 양산 시작이 다음 성장 카탈리스트. 넷째, 현대로템. K 흡표 전차. 폴란드 대형 계약. 사우디 지상전력 수요 연결 가능성. 다섯째, 풍산. 탄약 슈퍼사이클 최대 수혜. 유럽 재무장 155mm 포탄 수출 500% 증가. 탄약은 소모품이라 반복 구매가 이루어짐. 여섯째, 한화 시스템. 천궁 레이더 지휘 통제. 우주사업부 고성장. AI 방산 기술력 보유. 일곱째, HD 현대중공업. KSS-3 잠수함.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참여. 미 해군 MRO 시장 진출 가능성. 파트 2 ETF 전략. 개별 종목 리스크가 부담스럽다면 ETF가 답입니다. TIGER 방산 ETF와 KODEX 방산 ETF는 핵심 7개 종목을 포함하며 방산 슈퍼사이클 전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방산 ETF로 유입되는 추세가 2024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 추세는 미이란 긴장이 고조될수록 세계는 K방산의 효력과 정밀도는 신뢰합니다. 파트 3 리스크 요인. 방산 투자의 리스크도 명확히 짚겠습니다. 첫째, 외교 리스크. 한국 정부의 수출 허가 정책이 바뀌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환율 리스크. 원달러 환율이 크게 변동하면 수익성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전쟁 종결 리스크. 미이란 전쟁이 빠르게 끝나거나 외교 협상이 타결되면 방산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최종 면책구부의 모든 투자 관련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전 반드시 전문 금융 상담을 받으십시오. 한국방산의 매력을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전쟁 하나가 일어나면 미국을 포함 세계의 무기상은 억만장자가 100명씩 늘어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세계 50여 곳에서 크고 작은 국지전으로 우리나라 K방산이 무기를 많이 팔아 국력에 앞장서길 기도해봅니다. 감사합니다.